자유의 도시 뉴욕. 기회의 땅을 찾아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이들로 잠시도 쉬지 않고 북적대는 곳입니다. 뉴욕엔 이름난 기독교 명문 대학들도 많은데요. 이름만 들어선 그리 친숙하지 않은 뉴브런스윅 신학대학. 하지만 이곳은 우리나라와 아주 깊은 인연을 지닌 학교입니다. 도서관 한쪽에 고이 모셔진 한 남자의 흉상과 한글 성경. 이곳은 바로 한국 선교의 아버지 언더우드 선교사의 무교인 것입니다. 어두운 땅 조선에 복음의 빛을 열었던 선교사.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조선 선교를 자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1845년부터 많은 우리 졸업생들을 아모이로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오늘의 중국에. 허슨 테일러 같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중국에 가서 선교의 열정을 한참 일으키고 또 인도에도 많이 파송이 됐었던 때니까 인도 이야기가 나왔을 것이고 아마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그리 갈 거를 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나 인도 선교를 권유받았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어떻게 변방의 작고 위험한 나라 조선으로 발길을 돌렸을까요? So this is a letter that is written from Horace Underwood to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about Mijute. It's evidence of 언더우드 선교사의 서신에서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to travel to Korea.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나라로 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일본에 있는 회심한 한 조선인 귀족으로부터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 편지를 받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수정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조선인 귀족. 그는 누구일까? 그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뉴저지 주립대학의 고문서실을 찾았습니다. 은둔의 땅 조선을 최초로 서방 세계에 알렸던 동양학자 윌리엄 그리피스. 그의 저서에서 그 이름을 정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주테라는 일본 이름을 지닌 조선인 이수정. 그는 어떤 사람인 걸까요? 일본에 거주하며 한 통의 편지로 언더우드 선교사뿐 아니라 미국 교계를 뒤흔들어 놓았던 인물. 마치 수수께끼처럼 단 4년간의 행적만 남기고 역사 속에서 후련히 사라져버린 사람. 한국 기독교 선교의 개척자 이수정. 베일에 가려진 그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 발길 닿는 곳마다 옛 이야기로 가득한 이곳. 그 옛날 조선통신사의 행렬이 지나갔던 길목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위치한 유서 깊은 기독교 학교 도시샤 대학교는 일제강점기 때 시인 정지용과 윤동주가 유학했던 학교로 기독교적 진리의 가르침의 바탕을 두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샤 대학은 이제 니즈마조라는 일본인이 일본 기독교인이 세운 대학인데요. 일본 기독교 대학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동시사 대학은 특별히 선교사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일본 기독교인이 스스로 받아들인 복음을 가지고 구현한 구체적으로 시작한 그런 대학으로서의 의미가 또 큽니다. 우리보다 30년이나 앞서 문호를 개방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인 일본은 1880년대 이미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한 상태였는데 그중엔 도시샤 대학교의 설립자 니즈마조 그리고 그와 두터운 친분을 나눴던 쓰다센이란 학자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까지 유학을 다녀온 저명한 학자 스다센에게는 당시 조선인들이 배움을 청하러 오기도 했는데요. 도시샤 대학 고문서 자료관에서 그 기록을 찾았습니다. こちらにございますのが陸号雑誌の目録というものになります。がこの1883 일본의 오래된 기독교 잡지 7일 잡보는 1881년 스다센과 한 조선인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다센이 조선인 손님에게 마태복음 5장이 담긴 족자를 선물하려고 했다. 그러나 조선인 손님은 제가 일본으로 올 때 예수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서약했기에 지금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는 당시 일본의 선진 문물을 시찰하기 위한 신사유람단의 일원 안종수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안종수는 스다센으로부터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받으며 기독교 복음도 함께 전해들었던 것입니다. 스다센은 한국에서 온 그러한 양반들에게, 한국의 손님들에게 농학도 전달해주고 농학도 가르치겠지만은 특히 그 당시에 스다센은 기독교인으로서 대단히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었던 감리교인이거든요. 그래서 스다센이 이제 안종수에게도 기독교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안종수는 역시 당시 한국의 국법 상황을, 금교 상황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일본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안종수에게 오랜 지인 한 명이 찾아옵니다. 자네, 일본은 잘 다녀왔는가? 그가 바로 일본의 이수정입니다. 선진 농업을 배우고 왔다던데 과연 그곳에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있던가? 선진 농업이요. 물론 농업 관련 신기술이나 정책도 많이 보고 듣고 왔습니다만 그보다 놀라운 것을 알아왔소. 그게 무언가? 바로 예수교라는 것이요. 예수교? 아니 서학은 나라에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말도 꺼내지 말게. 물론 저도 천주교도들처럼 목이 베이고 싶진 않습니다만 일본의 농학자 스다센 선생에게서 듣고 온 이야기가 아직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 평생 그렇게 고상한 가르침은 처음이었습니다. 선생께서도 한번 그분을 만나보면 좋으련만. 당시는 천주교도들이 일족을 멸하는 박해를 당하고 조선 정부는 아편만큼이나 엄격히 기독교를 금하던 때였습니다. 허나 안종수의 말에 뜻모를 호기심이 생긴 이수정. 그는 대유학자 이병규의 아들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한학에 출중한 것으로 이름난 선비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 관직을 맡았고 조정의 역사를 기록하는 승정원에서 일했습니다. (1882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비롯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거센 물결 앞에 쇄국의 빗장을 풀고 문호를 개방한 조선.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정세는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은 극에 치달았고 1882년 양측의 격돌이 조정 내 군대에서 최초로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의 후원으로 창설한 신식군대 별개군과의 차별 대우에 분노한 구식군대가 일으킨 난 이모군란. 이들의 분노는 특히 명성황후와 민씨 일가에게 향했는데요. 위기에 처한 왕비를 구출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이수정. 명성황후를 지게에 태우고 거름더미로 위장해
무사히 궁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이모군란이 진압되자 왕비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상을 받게 된 이수정. 그는 고종 황제에게 일본 유학을 요청합니다. 이때 이미 이수정은 서양 문물에 대한 그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 되는 안종수가 쓴 농정심편을 보고 자기도 한국의 농업 문제라든지 법률 문제라든지 여러 문화 개혁에 관한 관심이 있어서 자기도 일본에 가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